대학교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환자를 열심히 보고 진료에 정진해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력 하나마 의학 발전과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저희 OK병원은 2014년 11월 인천시 계양구에 문을 연 신생병원입니다. 관절과 척추 전문 병원으로서 관절센터 3인, 척추센터 3인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분들 모두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 비수술적인 요법에 대한 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점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있는 4개의 힘줄을 통칭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힘줄이 찢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생기고 또한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십자인대나 회전근개나 동일하게 다시 봉합한 부위가 풀리면서 재파열이 되는 경우인데요. 재파열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 수술을 할 때 너무 긴장을 많이 주어서 봉합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부적절한 위치에 봉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잘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활기간 동안에 주의사항이라든지 하셔야 될 재활 운동을 등하시했을 경우에도 재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다시 봉합을 하는 것, 그리고 힘줄의 긴장을 너무 강하게 두지 않고 봉합을 하는 것, 또한 재활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기간 동안에 주의하실 사항이나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잘 들으셔서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십견이라는 질환의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이 아프고 굳는 질환인데요. 50세 전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깨가 굳은 거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도수치료에 의해서 어깨의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치료가 돼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가 아프고 굳어 있다고 해서 모두 오십견이 아닙니다. 오십견 치료처럼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굳은 거를 치료하다 보면 정작 굳은 것이 낫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한 진단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회전근개에 잘 생기는 질환인데요. 석회 침착물이 힘줄에 끼어 있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을 일으킨 질환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석회가 끼어 있다고 해서 꼭 석회성 건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석회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석회성 건염입니다.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인 요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충분히 쉬시는 것, 또한 체외 충격파라는 물리치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낫지 않고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이라고 간단한 방법으로 석회를 빼낸다면 통증에 관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 연골이 벗겨지면서 탈락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남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나 물이 찬다든지 관절이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경증과 중증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증에서는 연골이 벗겨진 정도가 미약하거나 범위가 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또는 물리 치료 등에 의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그런 비수술적인 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증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관절의 관절 연골이 대부분이 탈락이 된다든지 깊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속에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워낙 심하고 비수술적인 요법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다른 여타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절 연골 손상에서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관절 손상에는 매우 좋은 치료입니다. 줄기세포를 손상된 부위에 삽입함으로써 정상적인 관절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너무 고령의 환자분이나 관절 간격이 좁아진, 전반적으로 관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줄기세포 치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적절한 진단과 함께 정확한 적응증에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관절염에 대해서 하는 수술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골절이 너무 심하다거나 할 때에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이라는 질환에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쉽게 예를 든다면 요즘에는 치과에서 충치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많이 합니다만 예전에는 금리를 많이 씌웠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관절 뼈에다가 티타늄 합금이라는 특수한 합금을 써서 관절을 씌우게 됩니다. 뼈가 금속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요. 관절이란 특수성 때문에 관절 그 사이에는 인공 연골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관절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관절 주위를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적절한 운동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연골이 상해 있다든지 하신 분이 산행을 많이 하신다든지 근력을 강화하는 헬스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관절을 더욱더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됩니다. 관절이 상하신 분들은 관절을 많이 쓰지 않되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산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것보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근육을 강화하는, 예를 든다면 수영에서 자유형이나 배영 또는 평지를 천천히 걷는 운동 등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 관절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이 더욱더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력 운동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최대한의 힘을 이끌어내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미약한 그런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